안녕하세요. 인생친구 TV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작년 여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김봉수 어르신 말씀인데요. 평소 전기요금 아끼느라 에어컨을 잘 안 켜시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이 워낙 더웠잖아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참다 에어컨을 켜시는데 밤에는 또 쌀쌀해져서 끄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껐다 켰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8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니까 어머나, 평소보다 2배가 나온 거예요. 김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껴 쓴다고 껐다 켰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면서 말이에요. 시원하게 살고 싶은데 요금이 무섭죠. 그런데요, 여러분. 쓰는 방법만 바꿔도 전기요금은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쉽지만 효과적인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 10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기술 용어는 빼고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로만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인생에 꼭 필요한 이런 정보들 앞으로도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특별한 게 있어요. 전기요금 절약에 진짜 효과 있는 실전 꿀팁 하나 보너스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알고 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버터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버터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 에어컨은 자동차로 치면 수동 변속기 같은 거예요. 켜지면 풀파워로 돌아가고 끄면 완전히 멈추고, 이걸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버터형 에어컨은 자동 변속기 같은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요. 처음에는 강하게 돌아가서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온도가 맞춰지면 약하게 돌아가면서 그 온도를 유지해줘요. 실제로 우리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작년에 정속형 에어컨을 인버터형으로 바꿨는데요. 똑같이 사용했는데도 전기요금이 30% 정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센터 관리사무소에서 깜짝 놀랐대요. 인버터형 에어컨은 처음 살 때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면 전기요금 절약으로 충분히 본전 뽑고도 남습니다. 새로 사실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인버터형으로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에어컨 켜기 전에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데 효과가 좋아요. 하루 종일 문 닫고 있던 집 안은 뜨거운 공기가 가득해요. 그 상태에서 바로 에어컨을 켜면 에어컨이 뜨거운 공기를 식히려고 더 열심히 돌아가야 해요. 당연히 전기도 많이 먹고요. 그런데 에어컨 켜기 5분 전에 창문을 열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보내면 에어컨이 훨씬 쉽게 일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더운 방에 들어가면 답답하지만 바람이 한번 통한 방에 들어가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죠. 우리 동네 박순자 할머니께서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아침마다 문 열고 바람 한번 통하게 해요. 그럼 에어컨도 덜 일하고 전기요금도 덜 나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적정 온도를 26에서 27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무려 7에서 10%나 올라가요. 25도에서 24도로 1도만 낮춰도 전기요금이 10% 가까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더운데 어떻게 하냐고 하실 텐데요. 온도를 낮추는 대신 다른 방법을 쓰시면 돼요. 선풍기를 함께 틀거나 시원한 옷을 입거나 차가운 물을 마시거나 하는 식으로요. 실제로 26에서 27도의 선풍기를 함께 돌리면 24에서 25도와 똑같이 시원하게 느껴져요. 우리 몸은 바람이 불면 실제 온도보다 2에서 3도 낮게 느끼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아파트 경비 김 아저씨예요. 경비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야 하는데 27도의 작은 선풍기 하나 돌리시거든요. 온도 낮출수록 전력 소모가 껑충 올라갑니다. 바람으로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는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쓰면 냉방 효율이 2배가 돼요. 에어컨이 만든 차가운 공기를 선풍기가 방 전체에 골고루 퍼뜨려 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만 틀면 에어컨 바로 앞은 시원한데 방 구석은 여전히 더워요. 그러면 에어컨이 아직 안 시원하네 하고 계속 더 열심히 돌아가요. 하지만 선풍기가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서 에어컨이 이제 충분히 시원하네 하고 살살 돌아가요. 선풍기 전기요금은 에어컨의 20분의 1도 안 돼요. 에어컨 1시간 쓸 전기로 선풍기는 20시간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함께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죠. 우리 옆집 할머니는 천장형 선풍기를 달아놓고 에어컨과 함께 쓰시는데요.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져서 에어컨 온도를 높여도 충분히 시원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는 에어컨을 자주 끄지 말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김봉수 어르신처럼 아껴 쓴다고 껐다 켰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력 낭비예요. 왜냐하면 에어컨이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켜질 때예요. 시동 걸 때 가장 전기를 많이 먹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동 걸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쓰죠. 그러니까 1시간 쓰고 30분 끄고 또 1시간 쓰고 30분 끄고 이렇게 하시면 계속 시동을 거는 거예요. 차라리 2시간 30분을 쭉 켜두는 게 전기를 덜 먹어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최소 1~2시간은 쭉 켜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 없을 때만 끄는 거고요. 잠깐 마트 다녀오는 정도면 그냥 켜두는 게 낫습니다.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파트 1층 카페 사장님이에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손님 없을 때마다 껐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영업시간 내내 켜두는데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나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6번째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름 한낮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방 안 온도가 5에서 1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에어컨이 그 올라간 온도를 다시 낮추려고 더 열심히 돌아가야 하죠. 당연히 전기도 많이 먹고요. 그런데 두꺼운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을 막으면 방 안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에어컨이 훨씬 편하게 일해요. 특히 남양집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우리 건물 남양 세대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낮에는 창문에 이불까지 덮어 놓으세요. 볼품없어 보여도 전기요금 생각하면 참을 만해요 라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그 집은 같은 평수 다른 집보다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나온다고 해요. 요즘은 햇빛 차단 필름도 많이 나와요. 한번 붙여놓으면 몇 년간 쓸 수 있고 전기요금 절약 효과도 좋아요. 초기 비용이 조금 들어도 길게 보면 이득이에요. 7번째는 실외기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외기가 뭔지 아시죠? 베란다나 외벽에 달린 윙윙 소리 나는 그 기계요. 그 실외기가 뜨거워지면 에어컨 효율이 확 떨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여름 한낮에 실외기가 쨍쨍한 햇볕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 뜨거운 실외기로 열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에어컨이 더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차양막 하나만 설치해도 실외기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져요. 그러면 냉방 효율이 20에서 30% 좋아지죠.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년에 전체 세대 실외기에 그늘막을 설치해 줬는데요. 그 후 여름 전기요금이 평균 15% 정도 줄었다고 해요. 입주민들이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늘막 설치가 어려우시면 실외기 주변에 화분을 놓으시거나 발코니에 발을 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직사광선을 피하는 거예요. 8번째는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 번 청소하는 것입니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끼면 공기가 잘 안 통해요. 그러면 에어컨이 왜 시원해지지 않지? 하면서 더 세게 돌아가요. 효율은 30%나 떨어지고 전기는 더 많이 먹고요.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에어컨 앞쪽 덮개를 열면 필터가 보여요. 그걸 빼서 물에 헹구거나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이면 돼요. 마치 집에서 청소기 돌리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이걸 잘 실천하고 계세요. 손님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먼지가 많이 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필터를 청소하시는데 청소 전후로 에어컨 소리부터 다르더라고요. 전기요금도 확실히 차이 나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철에는 특히 에어컨을 많이 쓰니까 먼지가 더 빨리 쌓여요. 2주에 한 번은 꼭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 건강에도 좋고 전기요금 절약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9번째는 타이머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에어컨에는 다 타이머 기능이 있어요.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하거나 외출 전에 꺼지게 하거나 귀가 시간 30분 전에 켜지게 하는 기능들이요. 특히 잘 때 유용해요.
밤에 계속 틀어놓으면 감기 걸리기 쉽고 전기요금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2~3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으면 잠들 때까지만 시원하게 해주고 새벽에는 자동으로 꺼져서 경제적이에요.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자동으로 켜지게 해놓으면 집에 도착했을 때 딱 시원한 상태가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켜놓을 필요 없이 딱 필요한 시간만 쓰는 거죠. 우리 옆집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4시에 자동으로 켜지고 밤 10시에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으셨어요. 가장 더운 시간대에만 쓰고 밤에는 창문 열고 자니까 전기요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리모컨 사용법이 어려우시면 가족분들이나 이웃분들께 한번 배워보세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에어컨 교체나 점검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려요. 오래된 에어컨을 에너지 효율 좋은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지원, 에어컨 청소나 점검을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작년에 우리 동네에서는 20년 넘은 에어컨을 쓰시는 어르신들께 새 에어컨으로 교체해드리는 사업이 있었어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소득 기준에 맞는 분들은 거의 무료로 바꿔주셨거든요. 우리 건물 3층에 사시는 할머니도 그때 혜택을 받으셨는데 20년 넘은 에어컨이 전기 먹는 하마였는데 새 걸로 바뀌니까 전기요금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만 알면 비용 안 들이고도 절약이 가능해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한 번씩 문의해 보세요. 특히 여름 전에 신청하시면 더 좋아요. 자, 이제 약속드린 보너스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꼭 기억해 두세요. 에어컨 켤 때 약하게 돌리는 게 절약일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 아끼려면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야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약풍으로 틀어놓고 기다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기 낭비예요. 왜냐하면 약하게 돌리면 원하는 온도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 32도인 방을 26도로 만들려고 하는데 약풍으로 돌리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1시간 동안 계속 전기를 먹는 거죠. 그런데 처음엔 파워 냉방 모드로 강하게 작동시켜서 원하는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면 어떨까요? 20분 만에 26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도달한 뒤엔 에어컨이 알아서 유지 모드로 자동 전환되면서 살살 돌아가요. 결과적으로 오히려 전기요금이 덜 나옵니다. 강하게 20분 돌리고 살살 40분 돌리는 게 약하게 60분 계속 돌리는 것보다 전기를 덜 써요. 이건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아요. 언덕 올라갈 때 처음에 힘을 빡 주고 올라가면 나중에는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살살 밟으면 계속 힘들어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강하게 나중엔 유지, 이게 요즘 에어컨 절전의 핵심입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이걸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파워 냉방으로 팍 식히고 시원해지면 자동으로 유지되게 해놔요.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놓는데도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에어컨 켤 때 처음 30분 정도는 파워 냉방이나 강풍으로 돌리세요. 빨리 시원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에어컨이 알아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요. 자, 오늘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10가지 노하우와 보너스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면 인버터형 에어컨 사용하기, 켜기 전 환기하기, 적정 온도 26에서 27도 유지하기,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일정 시간 유지하기, 햇빛 차단하기, 실외기에 그늘막 설치하기, 필터 2주마다 청소하기, 타이머 기능 활용하기, 정부 지원 정책 활용하기, 그리고 보너스로 처음엔 강하게 나중엔 유지하는 파워 냉방 활용법까지요. 여러분, 에어컨을 아예 꺼두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잘 알고 똑똑하게 쓰는 게 진짜 절약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필요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시원하게 지내시면서도 전기요금은 절약하세요. 올여름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들, 이웃들과도 나눠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의미가 있잖아요. 인생친구TV는 여러분의 인생에 든든한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소통해요.
여러분의 에어컨 절약 노하우나 궁금한 점들 언제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